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를 저는 이제 한 57%를 들고 있는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들은 뭘로 가져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쩌면 반도체를 조금 줄이더라도 50%는 가져가지만, 이 바이오, 원전, 방산 이 세 개는 조금씩은 늘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할 공격수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자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게 단방향이에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사초염은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지금 슬로우해지고 있고 미국도 뭔가 좀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매크로 지표가 뭔가 나와가지고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베스팅닷컴에서 경제 캘린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캘린더를 보면 이게 26일이에요. 26일에 물가 지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물가 지표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 현금을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나오기 전에 현금을 한 최대 30%까지 가져가 보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현금을 한 17% 정도 들고 있는데, 물가 지표 발표 전에 한 30%까지 만들 생각이고 26일 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랑 산업재, 소비재, 아니 소비재는 다 팔았고 산업재랑 바이오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시다시피 원전은 지금 미국이 급등을 했죠. 미국이랑 영국이랑 원전 협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결국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원전 기업들이 영국이라는 시장까지 진출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파일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퓨얼셀, CEG, 카메코, 센트러스 에너지, 오클로, 그 다음에 BWXT, SMR 전부 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서도 원전 쪽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국장에서 원전을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는 크게 보면은 두산 쪽이랑 현대건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이제 이 터빈까지 만드는 몸통이나 증기 발생기까지 만드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 잘 없으니까 여기서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런 파운드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노빌리티는 그 전문 제조업체로서 다양한 어떤 설계 제품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외주가 엄청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미국이랑 이런 시장에 직접 SMR이랑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한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그런 그림이 또 아니다 보니까 당장에는 시장에서는 아마 두산이랑 현대건설 선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수급 빈집 이런 거를 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에서 수급 빈집은 지금 현재 지주사인 두산이랑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정도가 수급이 비어져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조금만 더 빠졌으면은 오히려 월요일 날 뭐 주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아직은 뭔가 좀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푹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급이 완전 비워져 있진 않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은 모멘텀이 이제 있죠. 그 10월 달까지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미국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 대상 발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적에 반영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을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터빈을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큰데 그 회사들 대비해서 얼마까지 이제 가스터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괴리가 너무 이제 큰 거니까 요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25조인가?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체크할 때 25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G 번호바나 이런 애들 시가총액이 더 커졌을 텐데,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가스터빈만 들어가면. 뭐, 요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은 현대로템을 제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폴란드 2차 계약분 출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게 신기하게도 방산이 신고가, 현대로템이 신고가가 났는데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주력으로 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러시아 공습에 우크라이나 3명 사망하고 폴란드 국경에 막 군용기 급파하고, 그러니까 나토가 결국에는 방위비를 올리자라고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지켜지는 게 2026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실제 막 발주가 계속 더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급이 업종 단위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수급이 체크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바이오가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장비, 소부장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을 저는 지금 선호하고 있고, 반도체 대형주들도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수급이 이제 막 비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 반도체는 지금 시세의 어떤 초입 아니냐. 지금 D램 가격도 막 올라간다. 2016년도에 D램 가격 올라가고 나서 하이닉스가 그 다음 연도에 16년도 말에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그 정도 비슷한 사례에 16년도 말에부터 17년도까지 말까지 주가가 한 3배 갔다. 삼성도 한 배수 정도 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다,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는 핵심 메인으로 깔고 가되, 그럼 양날개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이게 19일자 상대 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RS는 여기 밑에 들어가면 RS 평균, 이게 3개 구간 60일, 120일, 250일의 평균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있고, 전력기기 있고, 그리고 방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거나 또는 이제 이 11 이평선 이상으로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수익률 대비, 표준 편차 대비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리스트를 우리가 이거 한번 긁어서 보면 이제 금융회사가 있어요. 금융이나 지주는 배당의 분리과세가 정부안이 되면은 저는 이쪽은 거의 당장 나가리가 될 거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베팅하기가 어렵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 반도체가 오히려 더 확실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있고 한데, 여기서 소비재가 이제 이탈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가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이하게 조선이 없어요, 조선이. 조선이 이제 12일 날까지 조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선이 이탈돼 버린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조선 대신에 방산이나 원전 쪽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원전은 글로벌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 해야 된다. 저는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번 또 월요일 날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온 게 알테오젠이 이제 그 승인돼가지고 이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수입이 금방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업종 단위로 바이오가 빈집이다 라고 이제 체크가 됐고, 거기에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도 이제 바이오 쪽을 볼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고, 금요일부터 이제 좀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고 이게 만약에 월요일날 세론으로 밀리더라도 실제로 숫자로 연결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지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이외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제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액티브 ETF 관련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비중이 증가했어요. 그게 왜 그랬나라고 이제 추론을 했었어야 되고, 금요일 날 이제 올릭스가 왜 혼자 많이 올랐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주말에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로슈가, 스위스에 있는 로슈가
대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89바이오를 이제 거의 5조 가까이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89바이오가 하고 있는 약이 대사 치료제니까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되어 있는 국내 대사 치료제를 개발했다가 라이센스 아웃이 된 회사가 올릭스였던 거죠. 그래서 올릭스의 주가가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글로벌 빅파마의 대사 치료제가 그 계약은 안 됐지만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오르긴 했었고, 거기에 뭔가 릴리와 관련된 올릭스가 뛰니까 릴리랑 뭔가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사제 관련된 플랫폼 가진 기업들이 또 같이 뛴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거기에 ABL 바이오도 이제 막 신고가가 나면서 뛰었는데,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F21 기반 단백질에서 뭐 비만이나 메쉬, 당뇨까지 확장된 대사질환이 이 89바이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약으로 또 확장된 ABL 바이오도 야, 이게 빅파마랑 계약이 됐고, 다른 약으로 확장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가진 애가, 야, 이게 5조에 매각이 됐는데, ABL 바이오도 그러면 시가총액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시장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릭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게 되면 바이오도 올릭스가 당장 이제 모멘텀은 황반변성 신약 관련해서 1비 최종 결과 이런 거 이제 아마 연말쯤에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ABL 바이오는 기존에 있는 약이 뭐 다른 쪽으로 더 이제 또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 이런 게 아마 나오는 게 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애로 가능성도 이제 그 RNA 기반 계약 가능하지 않겠냐, 이 연말 전후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 같은 거 좀 요약해 정리를 한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보르노에가 10월 달에 이제 임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특이하게 외국 기업이 뭔가 인수합 비용이 터지면 그와 유사한 국내 기업과 비교가 되면서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너무 이제 제가 금요일에 정신 없어가지고 89바이오가 인수된 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뭔가 피인수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는, 야, 이게 비슷한 게 국내에도 있는데 그러면 걔도 밸류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시장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야,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도 있고, 얘도 빅파마랑 연결돼 있고, 얘도 빅파마랑 연결돼 있는데, 야, 그럼 얘도 시가총액 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항상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자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 비어져 있고, 보로노이 비어져 있고, ABL 바이오 비어져 있고, 올릭스도 여전히 급등했지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내 메쉬 관련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9월달 9월 29일에 9월 29일에 메쉬 신약 개발 서밋이 또 있으니까 뭐 학회 이벤트가 뭐 조그맣게 또 있어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회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랑 바이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챙겨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는 얘네 둘 싸움박질이 뭐 끝나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방산도 계속 관심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산업재 쪽에서는 원전이랑 방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로 이제 바이오,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는 삼각편대로 끌고 가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둥은 반도체로 해야 되겠죠. 반도체가 그 뭔가 단체 업황이고, 이 단체 업황이 개선되는 게 초기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메인으로 잡아가고, 반도체가 쉴 때 사이드에서 공격 가능한 것들이 이제 뭐 원전, 방산, 바이오 요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